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아파트 화재 때 긴급 대피할 옥상 비상구가 있으나마나 한 곳이 많습니다. 관련 법 개정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특히 문제입니다. 충북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쓴 돈이 크게 늘어난 반면 외지인들이 충북에 와서 쓰는 돈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충북이 4년 연속 과수화상병 발병지가 되긴 했지만 올해는 전파 속도가 눈에 띄게 더딥니다. 처음 도입한 궤양진단법이 주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됐던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백신 접종에 따라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정상 개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11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7명, 충주 2명, 음성 2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954명, 누적 사망은 68명입니다. 많은 가구가 밀집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아파트 화재는 주로 옥상 비상구로 대피하게 되는데요. 막상 올라가 보니 비상구가 옥상이 아닌 다른 층에 있어 11명이나 사상자를 냈던 사례가 경기 군포에서 있었죠.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김은초 기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지은 지 26년 된 청주의 15층짜리 아파트. 비상구를 찾아 옥상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비상구는 없고 기계실만 있는 상황. 표지판은 있지만 밤 시간대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유도등도 없습니다. 옥상에서 한층 내려가고 나서야 비상구가 있었지만 문이 잠겨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개폐 장치는 없습니다. 역시 유도등도 꺼져 있어 어두운 밤에 화재로 연기까지 차면 어디가 비상구이고 어디가 기계실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동 열리는 건 아직 설치가 못 됐어요. 전기세야 되니까 나중에 소리 내겠어요.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비상구문이 열리는 자동 개폐 장치 대신 열쇠함을 부수거나 일일이 찾아 문을 열어야 하는 수동 장치가 설치된 곳도 많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간이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자물쇠를 열려면 7, 8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열쇠를 꺼내가야 합니다. 열쇠가 어디 있다고 뭐 어떻게 따는 그거 써져 있기는 하는데 불편하겠죠? 그냥 올라가는 거죠? 관리사무소는 아무나 옥상에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란 입장. 예전에 보면 이 위에서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불 지르고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좀 절충하게 하면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비상구로 향하는 계단이 킥보드, 상자 등 각종 짐으로 아예 막혀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2016년 2월 이후 사업 승인 계획을 받은 아파트는 화재 신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이 열리도록 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충북 도내 아파트 7천여 동 가운데 30% 정도는 그 이전에 건축돼 의무 대상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수동 장치로 돼 있거나 아예 닫혀 있는 곳이 많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아파트들의 자동 개폐 장치를 갖추고 입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비상구를 더 명확히 표시하도록 적극 권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형광색으로 테두리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바닥면에 피난 유도선을 설치를 하며 기계실이 있는 경우에는 기계실로 올라갈 수 없도록 구조물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군포 화재 이후 경기도가 6천 곳에 육박하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조사한 반면 충북은 아직 전면 조사 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 도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쓴 돈이 크게 늘었습니다. 카드 사용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건데요. 반면 타 지역 사람들이 충북에 와서 쓴 돈은 점점 줄어 충북으로의 소비 유인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최근 3년간 충북 거주자의 타 지역 소비율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무려 56.8%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신한, 하나카드의 개인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
충북 거주자의 3년간 연평균 소비는 4.8% 늘었지만 충북 내에서의 소비는 지난해 오히려 마이너스 4.3%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충북 거주자의 지난해 역외 소비 중 86.1%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역외 소비 규모가 가장 큰 유통업종의 경우 대전 지역에서의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소비액이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 거주민의 충북 소비 유입은 어떨까? 타 시도 사람들이 충북에 와서 쓴 소비 규모는 2019년부터 이미 감소해 지난해에는 감소율이 6.9%로 커졌습니다. 다른 시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북 전체 소비에서 비거주자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소비 유입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데다 17개 시도 평균보다도 5에서 7%포인트 낮습니다. 2019년 중 충북 거주자가 충북에서 소비하는 비중은 5에서 20% 정도 더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 명목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8%에서 플러스 0.5에서 플러스 3.3% 범위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대규모 유통시설 유치와 전통시장 등 중소상권 교통망 정비, 세무회계, 광고기획 등 전문 인력 육성, 먹거리 상품 개발 등을 주문했습니다. 충북의 소비 위축과 서비스업 생산 부진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유인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 도심철도 국민청원이 6만 5천여 명으로 청와대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적지 않은 숫자라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이 지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다른 비슷한 청원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숫자이므로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다며 도민의 열기를 정부에 인지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시민 대책위의 내일 촛불 문화제도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도 과수화상병이 나오면서 충북은 2018년 이후 4년 내리 발생지가 됐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전파가 가장 활발한 이맘때 확산 속도가 이전과는 눈에 띄게 더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처음 시도한 궤양진단법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올해 첫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나오면서 4년 연속 발병지가 된 충청북도. 지금까지 충주와 제천, 음성, 진천, 단양 등 5개 시군 99곳에서 나왔습니다. 진단검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올해도 세 자릿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확연하게 느리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피해를 남긴 지난해 충북 과수화상병 피해는 506건에 281헥타르. 작년 5월 16일 첫 신고 이후 2주 만에 60건으로 늘었고 한 달 반 만에 전체 피해의 90%에 육박하는 452곳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반면 올해 첫 발생일은 지난 4월 19일. 한 달 반 가까이 지났지만 지난해 확산 속도의 20% 수준입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처음 진행한 궤양진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무 줄기에 생긴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세균 분출액을 검사해 화상병을 사전에 진단하고 메모라는 방식. 확산 최적 온도인 25도 이상으로 기온이 오르기 전 한 달가량 빨리 진단하면서 전파 가능성을 막고 있습니다. 90%가 이미 작년에 걸린 과수원이나 그 인근에서 발생을 했고요. 선제적으로 그런 농가를 방문 예찰을 통해서 궤양에서 미리 잡아내서 추가 확산을 좀 막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방재단이 직접 예찰하고 진단에 나서 화상병이 퍼질 대로 퍼진 뒤에나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줄이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99건 가운데 궤양 진단과 예찰로 포착한 사례가 40건을 차지합니다. 발생 면적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매몰 방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이게 모든 병은 조기 발견해서 조치를 해야지 피해가 적은 것처럼 그 방식을 화상병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잦은 비로 병원균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고비로 보고 발생과원 5km 이내를 중심으로 2차 정밀 예찰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쌍용 C&E가 영월 매립장 접경지인 제천 단양에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반대 제천 대책위는 쌍용 C&E가 주민과 상생하는 유일한 길은 매립장 사업 백지화뿐이라며 다음 달 제천 시민회관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쌍용 C&E는 강원 영월 광산에 15년 동안 폐기물 500만 세제곱미터를 묻을 수 있는 매립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되다시피 했던 대규모 축제나 행사가 올 하반기부터는 기지개를 켤 모양입니다. 백신 접종 추이를 따져본 청주시가 올가을 공예 비엔날레를 정상 개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게 끊겼던 축제나 이벤트에 청주시가 재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당장 오는 9월 예정된 공예 비엔날레부터 정상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년 전 개최 당시 국내외 35만 명이 다녀간 대형 국제 행사지만 백신 접종 추이를 볼 때 하반기면 안정화에 접어들 거란 관측 때문입니다. 물론 긴급한 사태 악화를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 개최를 병행하고 사전 예약제로 입장객 수를 제한하는 등 코로나 이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11월이 집단 면역의 희망을 갖고 있는데 더 땡겨지고 이 비엔날레 때는 좀 희망이 보이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일에서 앞으로 100일 뒤에 잔치를. 올해 비엔날레의 전시 규모는 23개국 99명 작가의 작품 380여 점. 특히 올해는 대중에게 멀게만 느껴졌던 난해한 예술로서의 공예뿐만 아니라 일상 도구로서의 공예품으로 대중이 탐낼 만한 작품들이 한 축을 이룹니다. 또 감상을 넘어 직접 공예를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조각적이고 회화적인 전문가 중심의 비엔날레였다면 지금 올해 제가 준비하고 있는 비엔날레는 일반인들이 보시면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이게 공예지. 올해 12번째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9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40일 동안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충주시 엄정면의 한 식료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공장에 있던 직원 3명은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3개동 1,100여 제곱미터와 생산 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복대 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공사 현장에서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출입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위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오가던 30m가량 아파트 주출입 통행로가 공사구역에 묶여 다닐 수 없게 됐다며 원래대로 이용하게 해달라고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재개발조합 측은 적법하게 사업 부지로 승인됐다며 조합 총회를 열어 가로등 교체 등 인근 주민들의 보상 요구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평준화가 시행됩니다. 도교육청은 혁신도시에 신설할 가칭 본선고와 기존 서정고를 한 학군으로 묶어 평준화를 시행하는 데 대해 지난 26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88% 이상 나와 조례상 응답자의 3분의 2를 넘겨야 하는 시행 조건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2 학생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맹동명과 덕산읍 학군 설정과 고교 평준화를 시행합니다. 2달 반 동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청주시도 단 한 건의 의심 사례도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2곳에서 직원 4명이 11개 필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상속으로 취득해 다시 매도했거나 취득한 농지에서 실제 영농 활동을 하는 등 투기 정황은 없었다며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조사 한계를 감안해 이들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은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태백섬 복선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던 제천 옛 송악역 자리에 사회인 야구장이 들어섭니다. 제천시는 오늘 송악면 무도리 150번지에서 사회인 야구장 기공식을 열고 야구장은 물론 축구장과 육상트랙, 산책로,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20억 원 등 모두 9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080 택시 안심콜 체크인 서비스를 다음 달 2일부터 모든 택시 1055대로 확대합니다. 택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데다 요금을 현금으로 낼 경우 정보 확인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안심콜로 등록된 개인정보는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사용되고 4주 뒤 자동 폐기되며 한 건당 4.8원의 통화료는 충주시가 부담합니다. 주식회사 에코프로가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출산을 축하하는 마더박스를 충청북도에 기증했습니다. 머리보호대와 턱받이, 어린이 마스크 등 육아용품 13종으로 구성된 30만 원 상당의 마더박스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저소득 가정 120곳에 전달됩니다. 에코프로는 작년에도 저소득 가정 100곳에 마더박스를 후원했고 2023년까지 1억 5천만 원어치를 기증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